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는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는데 또 밤사이 일부 국가의 관세가 유예될 수 있다는 가짜 뉴스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우리 증시도 큰 낙폭을 보였는데 전 세계 금융 불확실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도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 새벽까지 중부지방에는 단비가 내리겠지만 낮부터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산불이 발생한 영남 지방은 오늘도 비 예보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9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황사가 유입되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엔 세 차례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4월은 산불 위험이 큰 시기인데다 영남 지역 등은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에서 5월까지 봄철에는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됩니다. 이 가운데 건조한 날씨에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4월에 20% 이상 발생합니다. 특히 4월 상수는 양간 지풍 등 고온 건조한 바람이 더해져 대형 산불이 자주 나는 시기. 다행히도 올해는 식목일 단비에 이어 이번 주에도 세 차례나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산불 걱정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의 비가 오겠고 이후 수요일과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그리고 주말에 내리는 비의 양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울산과 대구 등 영남 내륙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 다시 산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망한 5월까지의 산불 발생 위험 예측 결과 경남 해안과 영동 북부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산불 위험도가 높음 수준으로 상위 백분율 23.1%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39년 사이 역대 9번째로 높습니다. 최근 비가 잦았지만 단비 효과는 5mm는 하루, 10mm 비는 이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봄비가 지난 뒤 2, 3일 정도 지나면 산불 위험도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5월까지는 전국 대부분 산불 발생 위험도가 상위 백분율 23% 이상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합니다. 언제든 불이 나기 쉬운 여건인 만큼 봄철 내내 산림 주변에서 불씨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 강풍에 불티가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어 취사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할 때도 소화 장비를 갖추고 마지막까지 잠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남 산청에 큰 산불이 번졌던 곳과 가까운 하동 지역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 진화 작업이 이뤄졌는데 예초기를 돌리다 튄 불꽃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산 위로 구름이 내려앉은 듯 하얀 연기가 거침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가까이 가보니 시뻘건 불길이 숲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낮 12시쯤. 최대 초속 8m까지 부는 바람에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산에 있으니까
그 의장님이 마을 방송을 가지고 몇 번 그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몸만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오후 3시 30분 50에서 100헥타르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산불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진화 헬리콥터를 비롯한 장비 수십 대, 5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계속 넓어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지난달 말에 경남 산청 산불이 번진 지점에서 불과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하동군은 회신마을과 양지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수백 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앞선 산불과 개우 안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우왕좌왕 아직까지 마음을 갈피를 못 잡는. 불이 난 곳 인근에 70대 남성이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이 남성이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대형 산불 사태 수습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성금이 1,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남권 산불 사태 복구와 지원을 위해 모금된 성금은 어제 오후 기준으로 1,12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2년 동해안 산불 당시 성금 약 800억 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역대 구호 성금 모금액 중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등 중앙부처 등록단체 8곳을 통한 성금이 925억 원이었고 경북도와 지자체 구호금은 138억 원, 나머지 61억 원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성금입니다. 1,124억 원은 경북과 함께 산불 피해를 본 경남과 울산 모금액은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총액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산불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40년 넘은 노후 기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무리한 헬기 투입이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변동에서 산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한 지 하루 만에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의 열쇠가 될 비행 기록 장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은 사고 헬기의 속도와 고도 등 비행 기록을 알 수 있는 기록 장치가 사고 이후 폭발에 불타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락 헬기는 44년 된 노후 기종이라 높은 온도에도 견디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보조 기록 장치만 달린 게 문제입니다. 법에 의해서 이제 그 대체 장비로 승인을 한 부분이어서 그 이제 비전 1000이라고 하는 그 장비 저희가 좀 SD 카드를 찾고 있는데 저희가 찾아지기를 좀 희망하고 있고요. 앞서 지난달 26일 의성에서도 생산된 지 30년 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하면서 낡은 기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기체 노후보다는 정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다발 산불로 헬기 운용 시간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정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매년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항공사 입장에서 산불 현장에 헬기를 무리하게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비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지자체의 관계라든지 회사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데서는 조금 우리 관의 헬기보다도 조금 취약한 점이 있다. 결국 정확한 원인은 1년 넘게 걸릴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만 산불 진화 헬기 2대가 잇따라 추락한 가운데 더 정확한 원인 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암세포 내 면역 항암 치료를 방해하는 핵심 인자를 세계 최초로 찾아냈습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은 폐암 환자의 암세포에서 면역 회피를 유발하는 인자를 찾아내 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항암 치료 효과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쥐를 대상으로 이 핵심 인자를 억제한 결과 조직 내 면역 세포가 증가하고 항암 치료 반응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면역 항암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암의 반응을 유도해낼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태양전지에 보호필름을 씌우는 봉지화 기술을 이용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탄소중립대학원 김동석 교수 연구팀은 태양전지에 방수 방습 보호막을 씌우는 봉지 공정 후에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고 온도 85도, 습도 85%의 환경에서 1000시간 작동한 뒤에도 초기 효율의 85% 이상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전지에는 전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TBP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연구팀은 TBP 대신 에틸렌 카보네이트를 적용해 물질이 고무 상태로 굳어버리는 유리전이 온도를 80에서 125도까지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이 내열 태양전지는 25.56%의 높은 효율을 달성했다는데 TBP 첨가제를 쓰지 않는 전지 중에서 최고 수준의 효율입니다. 추운 계절에 잉태된 사람은 더울 때 잉태된 사람보다 성장 후 비만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호쿠대 연구진은 추운 계절과 더운 계절에 잉태된 남녀 68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에 좋은 갈색 지방 조직 밀도와 활동성, 체질량 지수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추운 계절인 10월에서 4월 잉태된 사람은 더운 계절인 4월에서 10월 잉태된 사람보다 갈색 지방 조직의 활성이 더 높아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내부 장기 주변에 지방이 축적될 가능성이 작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 백색 지방 형태로 저장되는 지방을 태워 체온 유지를 돕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 25%는 우리 식음료와 화장품의 미국 수출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특히 K컬처 바람을 타고 미국 시장에 상당히 빠르게 진출한 만큼 어느 정도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르는 외국인 관광객. 한국 라면의 매운맛에 반했습니다. I think it's a good food to eat like when you want it to eat something like at night or something like that for a snack. 라면 열풍을 타고 올해 1분기 K푸드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라면만 32.3%가 늘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25% 상호 관세가 적용되면 잘 나가던 라면 수출도 일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개의 공장을 운영하며 미국에 공장 추가를 계획하는 농심은 관세 영향이 적지만 미국 공장이 없는 삼양식품은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So it could affect the places with actual Korean food in the bigger cities. 지난해 미국 수출 19억 달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화장품 수출도 불안하기 마찬가지. K뷰티는 미국 수입 시장의 22.4%를 차지하며 프랑스를 밀어내고 1위에 오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화장품 산업 특성상 마케팅 비용 비중이 높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최근 국내 기업들이 북미 시장 개척에 더욱 공을 들이고 투자해온 만큼 어느 정도 타격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저가인데 품질이 좋아서 주로 10대, 20대를 타겟팅했었거든요. 그랬는데 25% 상호관세가 부과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10대, 20대가 구매를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K-팝과 드라마 등 우리 문화 인기를 타고 급성장 중인 K-라면과 K-뷰티. 이 잘 나가던 두 산업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에 보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어겼다며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나머지 국가와는 곧바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중국과 분리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똑같은 34% 상호관세로 대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로 맞받았습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자신의 경고를 어겼다며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5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총 104% 관세 폭탄을 맞게 돼 트럼프 취임 전보다 수출 가격이 2배가 뛰게 됩니다. Against my statement, they put a 34% tariff on
above what their ridiculous tariffs were already.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트럼프는 SNS에 앞으로 중국과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진핑 주석과 담판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I hope it's going to stay that way. I have great respect for China, but they can't do this. We're going to have one shot at this. 반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는 즉각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자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나라에는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더 큰 보복을 경고하고 나선 건 다른 나라들이 맞불 관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정 본부장은 현지 시간 8일부터 이틀에 걸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상호관세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미에서 정 본부장은 이번 관세 조치가 글로벌 통상 환경과 한미 교역 투자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 측에 우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측과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업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의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매출은 79조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9.8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기록한 최대 실적인 79조 1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 지연과 메모리 약세로 부진이 전망됐지만 갤럭시 S25 신제품 출시 효과와 디램 출하량이 예상을 웃돌면서 선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분기에는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발 관세와 반도체 부진 등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을 제안한 지 일주일도 넘었지만 규모와 사용처를 놓고 국회 논의가 큰 진척이 없는데요. 최상목 부총리가 다음 주 초 추경 세부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거듭 국회 추경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이제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근본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약 3에서 4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지원에 약 3에서 4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 영향에 지난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재정 수지 적자가 2년 만에 100조 원을 또 넘었습니다.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은 3년째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 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17조 7천억 원 증가해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재정 적자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뒤 재작년 87조 원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또 늘었습니다. 경기 둔화로 대규모 세금 펑크가 난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는 18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4.1%를 기록했습니다. 재정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억제해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재정 준칙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1,175조 2천억 원으로 GDP 대비 46.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국가 순자산은 635조 4천억 원으로 65조 6천억 원 증가했는데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15%의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국가가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199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청사 재산가치는 8조 5천억 원으로 세종청사가 3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2조 900억 원, 경부고속철도는 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과일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이맘때면 과수농가는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시설 재배에만 활용되던 통로형 온풍 공급기가 과수원에도 시범 보급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백꽃이 핀 뒤 저온 피해를 본 과수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듬해에도 꽃눈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수확량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과수농가들은 방사팬으로 위쪽의 따뜻한 공기와 땅의 찬 공기를 순환시키거나 나무에 물을 뿌려 꽃눈을 보호하고 등유를 태워 온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동안 비닐하우스에서만 활용하던 통로형 온풍 기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계를 작동시키자 사과나무 주변에 설치된 송풍관이 순식간에 부풀어 오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뚫린 구멍 사이로 5, 60도의 따뜻한 바람이 뿜어져 나옵니다. 대기 온도를 2, 3도 높일 수 있어서 저온 피해를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덕트를 통해서 이제 온풍 공급이 빠르게 되는 것이 장점이고요. 이런 장점을 통해서 대기 온도가 2, 3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계약이 저온 피해가 경감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온풍기를 사용할 경우 기름값이 기존 연소법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도 장점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무방비 상태였는데 여기는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온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니까 냉해 피해를 조금 덜 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농진청은 올해 6개 시군에 6억 원을 투입해 통로형 온풍 공급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과수가 꽃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다소 빨라질 전망이라며 저온 피해 방지를 위해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끝도 없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할수록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게 더 생겨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로 인해서 저희 사회가 좀 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과학의 매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과 계열에는 많은 남자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여자를 접할 일은 많지 않긴 합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매력적인 사람을 찾았나요? 저 아직 여자들이랑 많이 친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조별 활동에서 많은 말을 걸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가장 모든 사람들이 갖춰지고 사회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주는 것과 제도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구라는 게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저희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현실적으로 어느 시간 안에, 그리고 어느 비용 안에서 끝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비교적 보수적으로 주제를 잡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좀 개선이 된다면,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좀 더 서포트가 된다면 모두가 조금 더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기술들 혹은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